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제가 자주 안 나가는데 개포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문을 좀 많이 닫아놔서 아마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 사무실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거의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출근을 안 할 뿐이고요. 제가 좀 출근 안 한다기보다 제가 사실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이제 거의 나올 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제 사무실 나와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해서 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좀 유튜브나 기사들을 보니까 또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이제 올 하반기부터 좀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 말이 100%라고 할 수도 없고, 또 100%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또 잘 생각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현명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항상 보면은 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일이 100%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지난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맞아 떨어진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가끔 보면은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영상에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했던 얘기들을 또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그분들 말이 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확신을 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 확신을 차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은 본인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내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100% 확신한다라든가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오히려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않다는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투자 결정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꼭 확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올 연말부터 전세 가격 하락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좀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올 하반기에 전세가 하격으로 집값이 떨어질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낮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나 최근에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하게 된 그런 위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들이 좀 예고된 위험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된 위험이라는 거는 이미 위험 자체가 예고가 됐다는 거는 계속 이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위험한 건 뭐냐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터져 버리는 게 진짜 위험한 거지, 이렇게 미리 예견이 되는 거는 사실 위험한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고, 오히려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말씀을 좀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가 돼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어떤 예고된 위험이지 않습니까? 예고된 위험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임대인들도 좀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집을 좀 처분해서 역전세를 막을 준비를 한다거나 대출을 좀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예고된 위험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거는
예고된 위험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논리의 주장. 올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하지 않고 역전세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제 주장이 첫 번째 논리의 근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금리가 작년 연말 피크를 찍고 제가 작년 연말에 바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금리가 많이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집값도 좀 약간 반등한 부분이 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반등한 지역도 있고, 작년 연말이 그 바닥을 찍었다는 생각이 맞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금리가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구간은 아니잖아요.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이제 동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 여파에 의해서 역전세가 작년 연말보다는 더 심해지진 않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저는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또 그때가 가장 최악이지 않았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올해 연말에 금리 여파로 인해서 집값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좀 낮을 거라는 게 제 두 번째 논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그 대출 규제가, DSR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올 연말에 역전세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대출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LTV 60%가 이제 DSR 적용은 되지만 LTV 60%는 풀렸거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전세에 대비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이제 대출이 한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풀려서 이 대출로 역전세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역전세가 좀 크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의 근거는 뭐냐면, 만약에 올 연말부터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계속 그 전고점을 뚫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도 계속 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탄탄하다는 증거로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행지표인 주식 시장이 아직 견고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좀 과도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환율도 그 작년 연말에 좀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좀 많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하락 안정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뭐 역전세라든가 집값이 갑자기 다시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여러분 바닥을 찍고 좀 오르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일부 지역이긴 한데 이미 좀 바닥을 찍고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역전세에서도 좀 약간 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이라도 올라주면은 역전세 돈이 차익이 더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가 나서 또 집값이 좀 더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좀 약간 더 무의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세 가격 상승도 올 하반기 역전세가 나지 않을 어떤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심리 회복인 것 같아요. 심리가 아무래도 작년 연말이 좀 그 바닥이고 굉장히 암울하다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지금은 거래량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인 상태고요. 물론 이제 한창 때 그런 거래량을 회복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 있고, 그다음에 심리들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심리로 인해서도 올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해 집값 하락은 크게 없을 거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7가지 되죠. 지금 현재 한 7가지. 첫 번째, 예고된 위험은 없다. 예고된 위험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고가 돼 있으면 또 대비를 하기 때문에 예고된 위험은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역전세로 인한 집값 하락은 없을 거라 말씀드렸고, 금리가 최고점에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더 하락할 여지는 없다. 그 다음에 선행지표인 주가가 아직 견고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집값 하락할 여지가 좀 적다. 마찬가지로 환율이 좀 하락 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세로 인한 하락은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역전세로 인한 하락은 좀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리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역전세로 인한 하락은
없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제 말이 뭐 100%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뭐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맞아왔고 또 적중률이 높은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포지션도 제가 말한 대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값의 하락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투자를 좀 많이 강행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집값이 한참 올랐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연끌하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된다. 어깨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오히려 투자를 할 거면 좀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계속 누차 드려왔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맞아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